안녕하세요. 공주타로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올지 아니면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라고 하면 헤어진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현재는 연락하지 않는 과거의 썸이라던가 혹은 짝사랑 상대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는 연락이 하고 싶고 또 아직 마음이 남아 있는데 지금은 연락이 잘 안 되거나 혹은 아예 연락이 끊겨버린 그 사람과의 연락운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1번부터 5번 카드가 있습니다. 최대한 상대방에게 집중을 해주시거나 혹은 연락을 해야 할지 아니면 연락이 올지 이 질문 자체에 집중을 하시면서 카드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카드를 뽑을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1번을) 뽑으신 분들은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할 의사가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카드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교류가 참 중요하죠. 어느 정도 서로 연락이 오가고 서로의 근황을 아는 관계여야지 사실 그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1번 분과 상대방은 지금 교류가 원활하게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적어도 지금처럼 정지된 상황,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상황, 그 상황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보다는 어떻게 되던 간에 내가 먼저 연락을 해서라도 이 사람과 다시 물꼬를 틀 수 있는 게 현재로선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 우리 사이에 다시 회복이 되거나 다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틀 수 있다면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면들을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계세요. 물론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연락을 할 의사가 없다 혹은 연락을 안 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뒤로 빠져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이 상태로 방치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나서서 연락을 먼저 하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적극적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우리가 교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 더 우선된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보자면 1번 분에 대해서는 감정이 다 정리가 되거나 아예 마음이 없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헤어진 사이에서는 예전에 과거에 만날 때만큼의 마음이라던가 혹은 뭐 썸이나 짝사랑 같은 경우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만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아무런 감정이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이런 상태로 상대방이 지내고 계신 건 아닌 걸로 보여져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 연락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의지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의지가 없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연락을 안 하고 싶다라고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 안 할 거다, 이런 완강한 마음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 거지 연락 자체를 거부하고 싶고 연락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연락을 아예 안 하겠다. 연락을 뭐 오더라도 내가 거부를 하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방향의 차이긴 하지만 하나의 의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크게 의지가 없어요.
되는 대로 하겠다. 흘러가는 대로 두겠다. 이런 식의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1번을 뽑으신 분의 상대방이 조만간 연락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도 본인이 좀 의지적으로는 부족하죠. 연락을 해보고 싶다. 연락을 하겠다. 이런 의지는 부족하고 그렇지만 생각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연락을 해야겠어. 이렇게 단호하게는 각오를 하지 않았지만 연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하고는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지금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하는 선택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연락을 하는 쪽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는 본인이 많이 용기를 내서 하는 연락이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의지가 크게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심을 하고 연락을 하게 되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약간 큰 결심을 하고 큰 용기를 낸 그런 선택이 되는데 이 연락을 받으시는 1번 분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엄청나게 큰 용기를 가지고 한 연락이라고는 눈치를 못 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용기를 가지고 한 연락이다 라고 1번 분이 생각을 하려면 결정적인, 핵심적인 어떤 의미 전달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헤어진 연인 같은 경우는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을 어필을 하던지 짝사랑하는 상대 같은 경우는 나도 너를 좋아한다 라는 그런 피드백이 있던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핵심적인 내용 어떤 핵심적인 문구 자체는 조금 빠진 연락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상대방이 연락은 하는 거고 그렇게 오는 연락은 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결심을 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1번 분께서 먼저 연락을 하신다면 좀 권해드리고는 싶지 않다고 해요. 상대방이 연락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은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애매모호하게 행동할 것 같아요. 본인이 원래 되는 대로 하겠다. 본인이 먼저 나설 의지가 없고 흘러가는 대로 두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게 결심으로 바뀌고 용기를 내서 연락을 하는 절차 없이 이 과정이 생략되고 1번 분께서 먼저 연락을 하신다 하면 이 상태의 연락이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1번 분이 연락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답장이 오거나 반응을 하거나 하는 것 자체는 나쁜 반응은 아닌데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결심을 해서 연락을 하는 것보다는 좀 불안정하고 좀 애매모호하게 답을 하거나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1번 분은 먼저 연락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해보고 싶고 이대로 가만히 두는 것보단 상황 변화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시고 상대방이 연락이 올 때까지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낼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을 조금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2번을 뽑으신 분들은 상대방과 좋았던 추억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은 만약에 헤어진 전 연인이었거나 혹은 썸이나 짝사랑 이런 관계 모두 해당되는데 이번을 뽑으신 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셨던 관계였던 것 같아요. 조금 과격하게 표현을 하면 이번 분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놓으면 놓아질 관계, 내가 끊어내면 끊어질 관계,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좀 쥐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상대방과 연락이 끊어진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여전히 좋고
또 이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전 연인이었던 경우는 사귀었던 때, 썸이 깨어진 경우는 썸을 탔던 때, 짝사랑의 경우는 고백을 했다가 차인 경우라면 고백하기 전 서로 사이가 좋았던 때로 돌아가거나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지금보다 연락이 완전히 끊겨진 지금보다 더 이전의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연락이라는 매개체는 이번 분에게는 약간 숙명 같은 거예요. 관계를 유지하거나 연락을 이어갈 때에도 이번 분이 조금 더 애를 쓰고 조금 더 이 관계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도 내가 그거를 못할 게 뭐냐. 어차피 두 사람이 교류를 할 때도 내가 더 힘들었고 내가 더 애썼고 그렇기 때문에 끊어진 지금도 난 당신이 너무 좋으니까 연락을 할 의지가 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더 끌고 가야 되는 관계임은 나도 안다.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좀 못됐어요. 못됐다는 게 사람이 정말 악하고 못됐다 이런 느낌보다는 연락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관계를 이어갈 때도 이번 분이 더 많이 노력하고 이번 분이 노력하지 않으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관계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연락을 안 하는 관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내가 뭔가를 바꾸고 더 열심히 할 생각보다 이번 분이 연락을 먼저 해주고 먼저 움직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커 보여요. 약간 너무너무 오냐오냐 해서 키운 자식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의사, 내가 먼저 막 노력하고 잘할 의사는 없고 이번 분이 뭔가를 먼저 해주고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체적으로 보여져요. 내가 하는 거는 어차피 뭐 별로 의미도 없고 그렇게 내가 이때까지 해오지도 않았고 무모할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번 분이 먼저 다가오기를 연락해 주기를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대방도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순간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막 그거를 엄청나게 고민하기보다는 정말로 그냥 머릿속으로 연락 한번 해볼까? 기다려야 되나? 연락이 올려나? 안 올려나?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보기를 생각해 놓고 본인 혼자 이것저것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의 최종적인 결정은 연락은 먼저 안 하실 것으로 보여져요. 너무너무 오냐오냐 키워진 자식 같은 모습이라 스스로가 뭔가를 해결을 하거나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그런 식의 마음이 단기간 내에는 안 생길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오냐오냐 큰 그런 자식들이 뭔가를 해보기 전에 되게 빨리 포기를 하는 그런 성향이 보통은 있죠. 그러니까 막 도정 정신이 투철하고 뭔가를 끈덕지게 오래 하는 그런 것보다 머릿속으로는 막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는데 어차피 안 될 거야. 어차피 해도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끈기가 부족하고 포기를 빨리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하면 그런 모습이 떠오를 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고민은 해보지만 스스로 행동을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해요. 좀 버릇을 잘못 들여놓은 모습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분이 먼저 연락을 하신다고 하면 상대방 쪽에서 반응이 좀 심드렁할 것으로 보여져요. 아까 분명히 내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했는데
왜 내가 먼저 연락을 하면 심드렁해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특징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냐오냐해서 본인이 뭔가를 잘 해나갈 그럴 끈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연락이 오기는 바라는데 그래서 막상 연락을 하면은 그 연락을 이어나가려는 것도 잘 안 할 거예요. 연락을 기다려서 연락이 온 것 자체는 반가워요. 그래서 연락을 한 그 당시 딱 그 시점에는 되게 반갑게 맞이를 해줘요. 근데 우리가 연락을 한 통씩만 주고받는 건 아니잖아요. 연락이 계속 이어지거나 말이 길어지다 보면 반응이 점점 더 감소해요. 그러니까 나중엔 단답이 오거나 속된 말로 씹거나 이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뽑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의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내가 이끌어 갔던 관계고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고 그래서 연락을 한번 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떤 생각을 앞으로 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시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번 분은 당장에라도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한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연락을 거의 하는 쪽으로 확정을 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말로 연락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직 마음을 먹지 못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락 자체가 지금 나한테 있어서 굉장히 큰 이슈고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뭐 사람들만 해도 가족, 친구, 지인들, 회사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꼭 인간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일, 학업, 취미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내 삶을 구성하고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보다 내가 상대방과 연락을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지금 나한텐 중요한 이슈고 중요한 목적이라고 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연락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지금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답답함을 못 참을 것 같고 당장이라도 내가 연락을 하고 싶은 연락을 해야 할 것 같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머릿속에 가득하다고 하더라도 연락을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섣불리 이렇게 의지가 충만하고 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큰데 하지는 못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적으로만 보면 이미 10번도 100번도 하고 남았을 그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도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 한켠에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분은 좀 겁이 많아요. 연락을 하고는 싶은데 할 용기가 좀 살짝 부족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좀 특징적인 거라면 3번 분이 연락을 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꼭 뭐 언제 연락을 어떻게 할 거야 이런 확신이나 뭐 보장받은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렴풋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도 연락을 해보고 싶은데 좀 용기가 없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얘가 나한테 연락을 왠지 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용기가 없는 것도 지금 연락을 안 하고 있는 것에 중요한 이유지만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3번 분이 연락을 줄 것 같으니까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해야 하겠다는 어떤 동기부여가 안 생겨요.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런 동기부여가 없으면 행동으로 이어지기가 어렵겠죠. 반대로 연락을 하고 싶지만 내가 용기가 없다 치더라도 꼭 연락을 해야 하는 어떤 동기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3번 분이 연락을 할 것 같은 예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부족했고 그래서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3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이 단기간 내에 연락이 올 것으로는 보여져요. 연락이 올 것 같긴 한데 그 연락이 긍정의 뉘앙스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좀 부정에 가까운 뉘앙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긍정의 뉘앙스라는 건 뭐 헤어졌던 사이에는 다시 만나자. 뭐 썸이었던 관계에는 다시 우리가 연락을 해보자. 짝사랑인 관계는 나도 당신을 좋아한다. 혹은 호감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긍정적인 방향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조금 약간은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연락을 3번 분이 먼저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연락을 하게 되면은 연락이 당연히 좀 간절한 연락 방향은 아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기부여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행동을 하게 되더라도 연락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도 엄청 간절하고 꼭 내가 연락을 해야 되는 어떤 동기를 가진 채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조금 3번 분을 어떻게 보면 우습게 보고 하는 연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직시한 현실들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이 관계에 있어서 딱 해결해야 될 문제가 명확하게 있죠. 그런 걸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또 본인이 생각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행동을 하긴 하지만 3번 분을 존중하거나 어떤 간절함의 메시지가 있거나 이런 식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3번 분이 먼저 연락을 하신다면 두 분 사이에 약간의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툼이라는 게 꼭 큰 싸움, 엄청난 문제까진 아니더라도 사실 3번 분이 연락을 먼저 하시는 것도 용기를 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연락을 함으로써 우리 둘 사이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 상대방이 연락을 받아주기는 하지만 그 연락이 씨가 되어서 서로 조금 더 멀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3번 분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는 기다리시는 걸 먼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 경우는 먼저 연락을 하느냐 혹은 기다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연락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연락을 어떻게 이어가고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 키워드로 보여져요. 좀 짜증나기는 한데 상대방은 먼저 간절하게 움직일 동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하든 3번 분이 먼저 하든 결과론적으로 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부족하고 오히려 본인이 아쉬울 거 하나 없다는 듯 행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3번 분께서 좀 좋은 분위기, 좋은 방향으로 이 연락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4번 분은 좀 걱정이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예를 들면 연락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내 연락을 무시하면 어떡하지? 혹은 답변은 오는데 좀 어중간하게 별로 썩 반기지 않는 모습으로 보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좀 이런저런 겁도 나고 두려움도 있고 생각이 많고 이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생각이 많다라는 것을 조금 넘어섰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연락을 하면 무조건 안 받을 거야. 내가 연락을 하면 무조건 나쁘게 반응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미 그런 생각이 좀 확정이 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연락을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순 있으나 그거를 스스로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커 보여요.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해도 괜찮아서가 아니라 내가 연락을 했을 때 무조건 상대방이 좀 부정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먼저 행동하고 먼저 연락하는 게 좀 겁나는 그런 모습이 이제 4번 분에게서 가장 먼저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맹목적으로 좀 상대방이 먼저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 보여요. 상대방이 나한테 연락이 오면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와서 기분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하는 것 밖에 우리가 연락을 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혹시 이분들이 헤어진 연인이라면 두 사람이 좀 많이 안 좋게 헤어졌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썸이 끊긴 사이라면 그 썸이 끊기는 과정도 안 좋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연락이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진 그 상황 자체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좀 안 좋게 헤어지거나 안 좋게 끝난 관계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상대방이 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상대방도 감정 소모가 너무 많았고요. 상처를 받으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이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큰 상황이기 때문에 연락하는 건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반대로 4번 분이 연락을 할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못해요. 우리 관계가 너무 나쁘게 끝이 났고 연락이 끊어진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 연락이 다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 자체를 상대방이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좀 아직은 많이 남아있는 걸로 보여져요. 우리가 너무 힘든 일이 있거나 심적으로 지쳤을 때 사실 좋은 쪽으로는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분도 우리가 헤어질 때 부정적인 감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연락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이 없다. 생각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4번 분의 상대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락을 하는 걸 기대를 안 하는 상황. 이게 카드가 여기에서도 뜨고 여기에서도 떴어요. 지금 현재는 연락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계시긴 한데 이분께서 연락을 결심하는 순간이 올 것 같아요. 이게 이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완전하게 다 해소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나쁘게 끝난 거, 관계가 나쁘게 종료된 거는 여전히 머릿속에도 있고 가슴속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연락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부정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뭔가 엄청난 결심을 하고 하는 연락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을 뚫고 연락을 생각하고 연락을 결심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 자체를 생각도 안 하던 사람이 연락을 하게 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정도니까 굉장히 급변하는 마음이 빠른 속도로 변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일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면 상대방이 그렇게 좀 어떻게 급변하는 마음을 겪으면서
많은 것이 달라지고 또 많은 것이 상황적으로나 또 우리 두 사람이나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직은 조금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이 연락이 오는 것 자체로도 좀 두 사람 사이에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4번 분이 먼저 연락을 하신다. 저는 이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약간 생각을 바꾸고 연락을 해보고 싶은 결심까지 서는 약간의 그런 소용돌이 속에,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데 그 상황에서 4번 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준다면, 먼저 연락을 한다면 상대방 쪽에서 굉장히 반갑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이 상황을 4번 분께서 연락을 함으로써 딱 정지시켜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연락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4번 분들은 연락이 올 가능성도 높고 먼저 연락을 해도 반응이 괜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연락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우리가 좀 나쁘게 끝이 나거나 나쁘게 연락을 안 하게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데 조금 더 많은 공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연락을 하는 것도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감정을 다 해소한 게 아니고 나 역시도 지금 이 사람한테 먼저 섣불리 연락을 못하는 게 내가 먼저 연락을 했을 때 이 사람 반응이 나쁠 거다라는 머리에 확고한 인식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은데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내가 어설프게 한다. 연락을 이어나가는 것에 좀 유창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든 걸 뚫고 다시 연락이 닿아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연락을 하느냐 마느냐는 사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연락을 했을 때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잘 풀어갈 수 있는지,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분 같은 경우는 좀 연락에 있어서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생각이 꼭 긍정적이기만 하다거나 반대로 부정적이기만 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생각이 많아요. 만약에 내가 먼저 연락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게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내가 먼저 연락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본론을 얘기해야 되는지, 가볍게 안부 연락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내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연락이 올지, 온다면 어떻게 올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생각을 지금 연락에 대해서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지금 생각이 많고 이런저런 거 다 고려하고 한 번씩 생각해보고 떠올려보고 이런 상황이니까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마치고 어떤 쪽으로 해야겠다 결정이 서야지 뭐 기다리든지 연락을 하든지 내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생각 자체가 끝나질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도 못했고요. 이것저것 생각하기만 해도 너무 경우의 수가 많고 너무 다양해요. 내가 고려를 해야 될 게. 그래서 지금은 내가 연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잘 못하고 계세요. 아직 내가 생각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5번 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 같은 경우는 좀 연락을 하고 싶어서 약간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분도 5번 분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 있고요.
좋아하는 감정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두 분의 이제 연락이 끊어지는 과정이나 이유가 이제 상대방이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하면 그런 선택을 한 상황을 넘어서서 다시 애정이 생긴 상황이고요. 반대로 5번 분이 먼저 했으면 이분은 쭉 이 감정을 가지고 계셨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뭐 이렇든 간에 저렇든 간에 5번 분에 대한 어떤 호감, 감정 그러니까 이런 게 의미가 있을 만큼 남아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연락을 먼저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게 되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연락을 왜 아직 안 했나 조금 의문이 들 정도로 연락을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표현했던 게 연락을 하고 싶어서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게 맞는 말이에요. 상대방은 지금 내담자분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하고 본인이 연락을 하면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연락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쪽에 이제 상대방의 마음에서 어느 정도 유추를 하실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연락을 하실 때에는 본인의 이런 감정, 5번 분에 대한 마음, 이런 것도 표현을 하실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문제는 연락을 함에 있어서 좀 조급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린다 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것처럼 연락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연락을 하게 되면 좀 조급하게 어디 좀 쫓기듯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서 어떤 결론을 내고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할지 계획을 짝짝 세워서 체계적으로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성급하게 마음이 앞서서 감정이 앞서서 하는 연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상대방도 나한테 마음이 있고 연락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연락이 되었는데 너무 조급하고 너무 이렇게 중심 잡힌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연락 자체가 좀 불안정할 수도 있을 그런 흐름으로 보여져요. 만약에 5번 분이 먼저 하신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자 해서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이나 상대방의 태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미리 많이 생각을 하시고 연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상대방도 나한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고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락을 했을 때 반응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충분히 대비를 해놓지 못하면 상대방이 조급하게 감정에 쫓겨서 하는 연락을 하는 것처럼 나 또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5번 분이 좀 준비를 하고 연락을 하시는 걸 이제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아직 마음이 있고 또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고 또 내가 연락을 해도 상대방이 받아줄 거기 때문에 연락을 뭐 기다리세요 혹은 먼저 하세요 이런 식의 조언보다는 연락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연락이 오가는 데 있어서 5번 분이 조금 더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좀 준비 없이 조급하게 감정에 쫓겨서 하는 연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마저도 그렇게 해버리면 연락이 얼마나 어렵게 다시 닿은 건데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페이스를 가지고
어떤 페이스로 이 연락을 끌고 가려고 하든지 간에 거기에 끌려가지 마시고요. 5번뿐만의 페이스로 5번뿐만의 어떤 그런 자신의 신념대로 잘 이끌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